전문가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희 위독대 부총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장경태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 이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법치주의를 믿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한다. 신 의원의 로스쿨 졸업 관련 청탁이 있었다면 면접이 당락을 저하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배경과 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어떤 흑수저 부모가 로스쿨 원장을 만날 수 있으며 부원장이 찾아와 해명하겠는가? 진짜 공부하다 바로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천에서 용이 많이 예. 나는 사회가 좋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똘똘이가 부잣집 띨띨이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사회. 예. 이런 사회가 좀 희망이 있는 사회 그렇죠. 아닙니까? 예.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활성화되는 사회. 네. 그래서 그런 그 사다리가 많은 사회일수록 좋은데 예. 요즘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이 뭐예요?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점점 실종돼 가고. 그렇죠. 네. 특히나 말이에요. 이제 굳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피케티 그 세습 자본주의 그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겠습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더군다나 이제 진보를 표방하는 이 야당의 대표적인 사선 의원이고 네. 노무현 정부 시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당의장까지 지내셨던.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갑질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그러면 더 사회적 그 실망감이 아, 커지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과거에 천신정이라고 해서 2000년에 그 정풍운동에서 당내 맞아요. 인적 쇄신해가지고 누구보다 개혁에 앞장서셨던 분이세요. 상당히 근데 뭐 지금 예.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지금 딸까지 계속 의혹이 그렇죠. 네. 점점 예.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우리 그 신임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빌딩이 높을수록 그늘이 많이 지는 법이거든요. 그 그늘을 지는 그 부분에 햇빛에 들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실제로 야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 야당의 의원들이 특히 그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소위 말하자면 야당의 어떤 혁신 코드를 한때 상당히 예. 그 뭐 상징적으로 떠올랐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햇빛을 잘 쬐게 하는 즉 기회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회를 예. 박탈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그러면은 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삼각카드에 걸리는 상태 아닙니까? 당 예. 내용이 있죠. 지지도 네. 하락하죠. 신당 나오죠. 이런 내용이 걸리는 상황인데 야당이 그렇지 않아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그 다시 한번 혁신에 대한 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가지고 야당이 정말 다시 한번 재편돼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아니 근데 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딸이 보면 이 세 차례 기회가 있는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에 통과를 해서 지난해 예.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마지막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신의원 덕에 혹시 졸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의혹이 휩싸여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있어요. 아니, 충분히 그런 의혹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기남 의원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 노스쿨 원장 만나는 것이 그건 아들이고, 예. 아들이고 그 만난 그 아들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국 노스쿨 원장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뭐 학부모라서 상담을 했다 그러지만은 예. 뭐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 이런 그런 자리고 예. 또 뭐 그런 것들이 그 순수한 동기로서 그걸 만나보기가 힘든 그런 것이고 또 딸 예. 같은 경우에 세 번씩이나 뭐 졸업시험 졸업시험 두 번을 나빠하고 떨어지고 세 번째 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졸업시험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충분하게 개연성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기남 의원이 명명백백하게 사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여기서 거예요. 정확히 시청자 여러분께 짚어드려야 될 게 신기남 의원 문제가 됐던 경희대학교 이 로스쿨은 바로 아들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 문제고요.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첫째 딸 문제입니다. 인하대 로스쿨 다니고 있는 첫째 딸이 이제 졸업을 했죠. 이 첫째 딸이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하대학교에서 이 세 번의 로스쿨 졸업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은 떨어지고 마지막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와중에 경희대 로스쿨에 뭔가 외압을 행사했던 것처럼 신기남 의원이 인하대 로스쿨에도 또다시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 이런 의혹이 휩싸이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또 다른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그렇다면은 신기남 의원이 자, 이게 떳떳하다라고 먼저 밝혀주고 뭔가를 명명백백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당 차원의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당무감사원에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다만 이 신기남 의원의 의혹
것들로 인해서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녀에 대한 의혹까지 번지는 것까지는 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아니 오히려 생각이 입학 듭니다. 당시에 그때까지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예. 지금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어쨌든 예. 의혹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신기남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야 할 이제 정치적인 의무를 이제 갖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로스쿨 제도가 뭡니까? 어쨌든 국민에게 법적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로 사실 예. 실현된 것이긴 한데 이거 제도의 자체에 대한 불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라는 여론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신기남 의원이 당시 이제 참여정부 우리당 시절에 집권 여당의 새정치 실천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당시의 어떤 정치 또 사법 개혁위원 그 사안들을 논의했는데 아. 그때 논의됐던 것이 사실은 이 로스쿨 제도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스쿨 제도 도입에 상당 부분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인데 어허. 지금에 와서 그 제도를 개인적인 특혜라든가 이런 논란에 사실 휩싸인 상황이니까 예. 사실 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이 국가 개혁 정책이 사실 지금 대중들로부터 불신받는 상황까지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더더군다나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기남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밝히고 이 네. 사안이 제도 자체까지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설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뒤에서 사실은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은 국민적 책무는 아니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저는 뭐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 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기남 의원님이 로스쿨 전체에 상당히 많은 그런 주장을 펼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신기남 의원님 결국 뭐 딸과 아들을 로스쿨에 넣기 위한 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많이 사고 예, 있죠. 예. 근데 문제는요, 이 자식이 3명 아닙니까? 그렇죠. 딸 둘, 아들 하나. 전부 예. 로스쿨이에요, 사실. 예, 예. 그 로스쿨에 지금 시중에 알려진 바로는 1년에 학비가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로스쿨 3사람 다니게 되면은 그냥 어림잡아서 한 6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의 월급이라는 것이 그대로 빤한 그런 월급인데 1억 좀 넘어가죠, 연봉은. 예, 그렇죠. 1억 연봉 넘어가는데 그 뭐 쓸 돈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3사람이나 이렇게 한 자녀들을 물론 교육열이 있다는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 3사람씩의 로스쿨을 감당할 정도가 되겠느냐? 아하. 나는 그 부분에 사실 좀 저도 뭐 애를 공부시키는 입장입니다만 굉장히 사실 궁금해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태양 하나 예. 공부시키기도 힘든데.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학비 문제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자, 우리 또 하나의 이 친문 인사 중에 한 명이죠. 노영민 의원. 이게 뭐 국회가 서점이냐, 이 카드 단말기까지 지금 두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자, 노영민 의원이 했던 이 해명을 좀 보면요. 아니, 피감 기간이 58개인데, 그럼 몇 군데가 도대체 했어야 되냐? 딱 한 군데밖에 안 하지 않았냐? 나는 하늘에 예.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근데 그 시집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이거를 인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요. 예. 5년 전에 했던 해명하고도 약간 비교가 되는 거예요. 5년 전에도 아니 우리 아들 특혜 채용하는데 이 격떨어지게 사실 명무대 나왔는데 격떨어지게 무슨 비서관이냐라면서 오히려 억울함을 했거든요. 예. 그때랑 해명이 똑같은데요. 예, 그 당시 아들이 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시카고 대학 경제학하면 세계적인 유수의 아유, 그렇죠. 명문, 엄청나죠. 사학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에요. 입법고시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그 입법고시 붙고 들어가서 5급으로 근무해서 4급까지 가는데 8년이 걸리는데 네. 암만 시카고 대학 아니라 시카고 대학 할아버지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걸 말이야 이 정도 우리 아들이 스펙이 있는데 그 별볼로 없는 자리 간 거 갖고 왜들 이렇게 난리냐. 네. 아하. 이거는요 정치는 안만 철판 까고 하는 거라지만요. 네. 너무한 거죠. 아하. 이건 말이 말이 안 잘못한 돼요. 거죠. 아니 그거 하늘에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이번에 해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한 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이거는 또 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50만 원, 200만 원 하면요. 예. 시집이 10,000원이면 200권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50만 원 결제해서는 50권 갖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대개의 경우에요. 50만 원 결제하고 한 2-3권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아니 시집 이름이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정말 이거는 하늘 아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고 그게 뭐 1,000원짜리 한 장이든 100만 원짜리든 예. 간에 이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예. 그럼 현행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도덕성으로 사실 노영민 의원이 여기에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4급 공무원의 비서관 자리가 격이 떨어지는 자리 이 말은 굉장히 실수한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9급 출신
7급 취직 공무원들 4급 달려 그러면 정년퇴직도 못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4급이면 하늘이에요. 예. 이런 자리를 26세 약관 나이에 시카고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격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을 욕보이는 거죠. 이 아하. 얘기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더구나 예. 을지로위원회나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 정말 7급 달고 9급 달고 시작하는 그런 4급 바라보고 사는 그런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그렇죠. 평가를 하는 지금 현직 굉장히 고자진 어려운 일이죠. 중에서도 유학파 변호사들도 6급, 5급 많아요. 지금 국회 9급에서 4급 고자진이에요. 따려 그러면 정년퇴직까지 못 답니다. 예. 5급 겨우 따야 사무관 따다 그러면은 잘 땄다 그러는 거예요. 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일입니까,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본인이 아마 사과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문제는 저희가 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 국회의장실 그 기획비서관이 정무직이나 별정직 비서관이고요. 예. 저희가 시험 봐서 들어가는 행정직 공무원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인사권이 이제 국회의장에게 혹은 국회의원에게 있는 이 별정직 공무원과 시험 봐서 들어간 행정직 공무원의 이 임기와 권한과 책임이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동일선상에서 행시 합격자가 10년 걸리는 사급을 어떻게 지금 당장 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 좀 네.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예. 근데 그거는요, 조금 이제 뭐, 물론 이제 새정치 민주화 입장을 좀 대변하셔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그 무슨 그 정무직과 별정직과 이렇게 입법 고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그거 구별을 못 하자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보좌진이 뭐 예. 9명인가 되잖아요. 예. 딱 국회의원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예. 그 별정직이에요, 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 동생, 자기 뭐 그 자녀를 뭐 이렇게 그 보좌진으로 등록해 놓으면 욕 먹습니까? 안 그렇죠. 먹습니까? 욕 먹죠. 예. 당시에 이 노영민 의원이 바로 옆 지역구인, 자기 청주의 옆 지역구인 홍재영 부의장. 의원을 예. 국회 야당 목사 국회 부의장으로 옹립하는데 선거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 결과 거기 생긴 자리를 자기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꼭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사실 2010년에 이런 부분 인사 의혹이 많았었습니다. 뭐 물론 노영민 의원의 이 아들의 좀 문제도 있었고 이 예. 부분에 네.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시에 2010년에 유명한 외교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 특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좀 사회적 책임과 자, 여기서 지금 짚어야 될 게 바로 당무감사 문제입니다. 윤우덕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은 2년이 넘은 거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면죄부를 줬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윤리심판원이 없어요. 지금 새정치연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무감사원으로 갔어요. 신기남 의원, 노영민 의원 당무감사원 갔는데 당무감사원은 당무감사하는 데잖아요. 국회의원 감사하는 데가 아니라. 그리고 당무감사를 스스로 자청을 한 거잖아요. 예. 네. 어느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나의 죄를 심판해달라, 한점 부끄러움이 평가해달라고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문제가 네. 있으면은 사실은 단호하게 먼저 당에서 권위를 갖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예. 이제 어떤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는 것, 처리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이제 행보인데 예. 지금 이제 그 반대가 돼 있는 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윤리심판원이 네. 굉장히 어쨌든 기구를 확대해가지고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내부에서의 어떤 개파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논란 때문에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사퇴를 그렇죠. 하고 예. 또 위원들도 다 물러선 상황이니까 네. 이제 윤리심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공백 상황이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당무감사원을 했는데 이것은 이 국회의원들은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무감사 위에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당무감사 이 기구가 국회의원을 감사나 조사를 하겠다. 그럼 뭘 라고 하는 건 감사하고 맞지 뭘 않는 어떻게 해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것이 네. 제대로 될 것이냐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야당 같은 경우에 사실 모든 뭐 여당 소속 의원들에도 잘못이 있고 또 엄격하게 동일한 잣대로 이제 평가해야 될 것은 맞는데 예. 사실 야당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쨌든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야당이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는 예. 네. 어쨌든 보수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 이런 문제를 공세하면서 사실은 그렇죠. 그 도구로서 국민들이 믿어주고 키워준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일한 흠집이 있다고 해서 저쪽도 그런데 왜 우리한테 심하게 하느냐라고 네. 하는 논리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은 더 네. 엄격하게 사실은 자기 뭐 검열, 자기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야당에서 굉장히 이런 빈번하게 네. 벌어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아니 안타까운 국민의 상황입니다. 공분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렇죠. 신기남, 노영민, 윤우덕 의원 전부 예. 다 2013년 5월에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입니다. 을지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니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라 갑지로위원회를 바꿔야 갑지로위원회.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주민들 집단 소송하게 생겼다니까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갑을이란 관계는 뭐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고 영원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갑을 관계인데 예. 이게 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즉 정당이 을의 편의 입장에 서서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명분 있는 일입니다. 예. 그 명분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은행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약자의 편, 서민의 편에 선다 하면서 정작 갑질을 했다는 이 자체는 용서받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범한 조직이라든가 평범한 시민이 했는 것보다 더 많은 단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이거는 뭐 바로 이런 법률적 부분이- 잣대와는 별개의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지로위원회라는 것을 팔고 서민의 편을 쓰겠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대표는 어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겠다. 이 노영민 측근, 핵심 측근이죠. 이 노영민 의원의 그 카드 결제기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해명해 보겠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당대표가 나서서 뭔가 사과를 해야지 하니까 하루 지나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징계 권한이 없는 이 당무감사원에서 뭘 어떻게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 쪽은요, 뭐 관계자 계신데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윤리를 감사할 수 있는 기구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자꾸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질의멸렬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당을 견제하겠냐 이거는 거죠. 하하하. 근데 문재인 대표가요, 예. 지난번 그 국정교과서 문제, 근데 집필도 시작하기 전인데 친일 독재 미화 이렇게 교과서다 그랬죠.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반박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집회 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겠냐. 아, 예. 그랬었죠. 예. 이게 이제 그럼 자기 측근이 노영민 의원이 한 거 이거 그거 꼭 먹어봐야 알겠어요? 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아니 건가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은 노영민 의원이나 신기남 의원이나 변명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먼저 국민에 대해서 이 뭔가 이게 자기 논란됐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준 아닐까요? 어찌되었고 논란을 만든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분께서 빠른 시간 안에 뭐 사과를 하실 걸로 보이고요. 다만 또 윤리심판원이 없다고 해서 당무의 어떤 당무가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당무감사원 같은 경우는 당직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고 노영민 의원께서는 실제 지금 현재 충북 도당위원장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을 만한 당직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무감사원의 평가 결과가 네. 고스란히 또 앞으로 윤리심판원 재구성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저는 총선이 내년 4월인데 그러면은 아무 제재도 없는 마을뿐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평가 자료들이 공심위에 다 자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가 자료 공천을 못 기고에 받을 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공심위에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당무감사원에서 이 도의적인 사과와 그리고 예.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사 결과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을 보면요, 지금 당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당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 지금 측근 비리는 계속 나오고 있죠. 당 자기들끼리는 좀 싸우고 있죠. 그럼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아까 우리 윤희용 그 센터장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야당 세력이랄까 진보 세력이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요. 네. 보수 우파에 비해서요. 일단 도덕적으로 청렴했고요. 예. 두 번째 한번 뭔가 믿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그 헌신성이 있었고요. 세 번째 그 파릇파릇한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비교 우위 경쟁력을요. 문재인 야당은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반사 이득하면 이게 네. 야당이 아주 전유물이어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의 실책을 그 반사 이득을 얻어내는 게 이 그렇죠. 야당이 전유물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 반사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최초의 야당이 돼버렸어요. 아니 오죽하면 이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 역사에 있어서 이런 적이 없다. 네. 전대미문의 파국적인 상황이다. 당이 거의 침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 의원 간에 이제 서로 혁신을 둘 다 외치고 있지만 문안박이냐 아니면 혁신 전대냐 차라리 안철수의 혁신 전대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쪽에 또 손을 들어줬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뭐 문안박 연대 논란 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이것이
주목을 받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보다도 네. 아까 앞에서 논의했던 주변 인사들, 네. 신기남, 분들의, 노영민, 윤호덕 그 이런 사안들이 문제요.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이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안을 사실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국민들이 더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사실은 뭐 권력 구조라든가 당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가는지 여부 사실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 사실 대중들의 외면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정치적 악재가 터지게 될 경우에는 예. 악재가 터진 상황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이 또 하나 지켜보는 것은 그 악재, 이슈,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 지도자가 리더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를 또 다시 한번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일단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단호한 처리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읍참마속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읍참마속에서 재벌공명이 사실은 마속을 치면서 본인도 강등을 시켰어요, 스스로. 아, 예. 네. 그러면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후에 문안박 이제 연대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인데 네. 이런 문제를 사실 도외시하고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대가 아주 진정성이 없다라고 예. 하는 것 이런 목소리가 사실 힘을 얻기 힘들어질 수밖에 아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더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먼저 즉각적으로 선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에 노영민, 신기남 그리고 이전에 윤호덕 의원 때도 윤호덕 그랬고요. 의원도 그랬고. 문재인 대표의 미온적 대응. 자,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에 개작두로 내리친다 그랬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개작두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민기적 아니, 거리시는데요. 그러니까 계작도 필요한 시점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아, 네. 많았죠. 지금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어왔지 않습니까? 야당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사실 야당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그 냉혹하리만큼 자아성찰을 강하게 있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 박수 받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여당을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야당은. 예. 그런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게 뭐 어떤 일이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이번에는 뭔가 좀 재수가 나빴다. 이런 예. 식의 그런 온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죠. 어허. 야당의 온정주의가 판치게 되면 야당이 기능을 못 합니다. 예. 야당의 역할은 스스로 자정적 기능이거든요. 예.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면은 새정치 쪽은 문재인 당대표 체제 위에 그 전에는 뭐 차치하고더라도 당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그러한 자정적 기능 자체가 상실돼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게 왜 상실됐냐? 개파적 이익에만 급급했기 때문인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각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예. 서로가 견제하는 게 그런 식으로 자꾸 묻어가는 겁니다. 온정주의 형태로. 예. 묻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이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적인 제재이기 전에 자기 자체 경지 징계를 먼저 그렇죠. 해야 되죠. 예. 자체 징계를 먼저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야당이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수해야 되고 예. 나는 이랬습니다. 이래서 야당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누를 끼쳤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야당 거의 전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총선 앞둔 상황에서 예. 지금 야당에 대한 재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혁신에 대한 강한 잣대가 들이대고 있고 예. 또 더군다나 신당이 출연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정말 한 팔을 잘라내도 시원찮을 지인데 예. 지금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가 무슨 필요합니까? 먼저 석고대장 미안하다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정말 내가 불찰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좀 더 두고 봅시다. 하하.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겠냐는 얘기죠. 아니 이 지금 보면요 신기남 의원은 당대표 역임했던 4선 중진 의원이고 노영민 의원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완전히 핵심이시고요. 또 윤호덕 윤호덕 의원, 의원. 딸 취업 특혜에 있었던 윤호덕 의원은 노무현 정부 기획조정비서관에다가 문재인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그렇죠. 보내셔서 완벽한 친노와 친문 인사다라고 분리가 되는데 정말 이게 그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된 사과나 아니면 제대로 된 핵심 쳐내기를 예. 하지 않으면 비주류의 공격을 아주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정신들을 담은 게 지금 이번 혁신안에서 20% 검찰이 기소만 해도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노영민, 윤호덕 다 대표적인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긴 합니다만 사실 다른 분들도 지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정작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친노와 비노 이런 갈등보다는 정치적 정화작용을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못했는데 심지어 친노 친문이면 더 못하는 거 아니냐, 더 징계를 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다들 갖고 있으니까. 생계형 갑질. 저 중앙일보 만평이 오늘 모든 상황을 다 옳기라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맞아요. 지켜주세요 하는데 노영민은 책 한 권만, 신기남은 내 아들만, 윤호덕은 내 딸만. 근데 생계형 갑질이라는 것도 조금 좀 약한 용어 같아요. 저희 생계형은 아니죠. 권력형이죠. 권력형 갑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장경태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